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박포교가 살았습니다. 효심이 깊은 박포교는 병든 어머님을 치료하느라 혼인도 하지 못한 채 호라비로 살고 있었지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몸 조심하거라. 네, 알겠어요, 어머님. 박포교는 복장을 갖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포도청으로 들어갔지요. 이복의 박포교, 오늘은 도적대 두목의 은신처를 급습할 것이야. 그러니 준비를 단단히 하게나. 알겠습니다요, 대장. 박포교는 포졸들 30명과 함께 타고 갈 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 탄 30명의 포졸들을 데리고 대장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도적대들의 은신처를 급습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급습을 당한 도적대들은 우왕좌왕하였지요. 도적들은 검을 들고 저항을 하였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망치는 도적들도 나오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포졸들과 도적대들의 검을 든 목숨 건 싸움은 얼마 가지 않아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도망친 자들 때문에 수적으로 밀린 도적들은 모두 포박이 되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데 두목은 끝까지 남아서 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복의 자네 이름이 덕배인가? 그렇소 내가 덕배요. 이제 자네도 무릎 꿇고 오라를 받으시게. 보이지 않는가 자네 혼자 남은 것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무릎은 꿇지 않을 것이요. 내 놈은 말로 해서 듣지를 않는 놈이구나. 여봐라 박포교, 다섯을 데리고 가서 저자를 생포하거라. 알겠습니다, 대장. 자네들 다섯은 나를 따르거라. 박포교는 부하들 5을 데리고 두목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목을 잡으려고 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두목의 검이 어찌나 빠른지 포졸들의 창검이 두동강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하나둘 쓰러져 나가는 것이었지요. 박포교의 검술도 보통 실력은 아니었지만 도적대 두목의 검술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5명의 부하들은 두목에게 모두 쓰러지고 박포교만 남게 되었지요. 그러자 포도대장은 두목에게 화살을 쏘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포도대장의 명이 떨어지자 궁수들은 두목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두목은 날아오는 화살을 검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헌데 화살이 계속 날아오다 보니 날고기는 두목도 다리에 화살을 맞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두목이 휘청거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사이 수많은 화살이 몸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전국에서 악명을 떨치던 두목 덕배는 수없이 많은 화살을 맞고 숨을 거두게 되었지요. 도적들을 모두 잡았으니 이곳 은신처를 모두 불태우거라. 포도대장은 도적들의 은신처를 모두 불태우라 지시하였습니다. 그러자 포졸들이 산채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였지요. 포교나리, 산채 안에 어린아기가 하나 있습니다요. 아니, 어린아기가 어째 산채에 있단 말이냐? 박포교는 얼른 산채로 달려가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젖먹이 아기가 하나 울고 있었지요. 박포교는 얼른 어린아기를 안고 불붙은 산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박포교나리, 이 아이를 어쩐단 말입니까요? 글쎄다, 보아하니 두목 덕배의 아기 같은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대장이 아기를 어찌할깝쇼? 자네가 데려왔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나. 박포교는 어린아기를 안고 무척 난감하였습니다. 헌데 아기는 박포교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것이었지요. 박포교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니, 웬 아기를 데려오느냐? 어쩌다 그렇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기 눈이 초롱초롱한 것이 참으로 예쁘고 귀엽구나, 호호. 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마치 손녀를 얻은 듯 기뻐하였지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포교는 왠지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웃는 모습을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님 아기가 마음에 드세요? 아, 그럼 마음에 들다마다 이렇게 예쁜 아기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이냐, 호호. 이 아기가 누구 아기인 줄은 몰라도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느냐? 어머님은 아기를 보며 너무너무 좋아하였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박포교는 아기를 집에서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박포교는 아기의 이름을 산에서 데려왔다 하여 산이라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기를 산이라 부르며 무척이나 기뻐하였지요. 아이고, 우리 산이가 복덩이구나, 복덩이. 내가 산이 덕분에 다 웃는구나, 호호. 박포교는 포도청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산이는 박포교를 보며 방긋방긋 웃어주었지요. 박포교도 그런 산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박포교 집에서는 예쁜 산이 때문에 웃음이 넘쳐나고 있었지요. 박포교는 혼인을 하지는 않았어도 산이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고 산이가 웃어주니 박포교는 혼인할 생각도 별로 들지 않았지요. 그렇게 박포교는 산이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이가 7살이 되던 해였지요. 그 사이 어머님의 건강도 좋아져 있었습니다. 산이를 키우면서 어머님의 건강이 좋아진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산이를 데리고 장에도 다녀오곤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박포교 딸이요? 그렇다네. 아이고, 그놈 참 이쁘게도 생겼다. 손주 때문에 병도 났고 신수가 아주 활짝 폈구먼요. 그렇게 보이는가, 호호. 내가 요새 우리 손주 때문에 살맛이 난다오. 마을 여인들이 손주가 예쁘다 칭찬해주니 어머님은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헌데 어머니와 헤어진 마을 여인들은 뒷담화를 하였지요. 저 아이가 아마 죽은 도적의 두목 덕배의 딸이라지 아마. 아니, 그렇단 말이요. 아, 그렇다니깐. 그날 도적대 두목 덕배가 죽던 날 우리 서방도 그 자리에 있었구만. 헌데 그날 산채에 불을 질렀는데 산채 안에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야. 그런데 박포교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덕배딸을 구해냈다더군. 헌데 오늘 보니 덕배딸이 참으로 예쁘게 잘도 크긴 했네. 아니, 그럼 자도 운명이 참으로 지랄 맞은 게 아닌가? 비록 도적의 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손에서 컸으니 말일세. 아, 이복에 그런 소리 말게 누가 들으면 큰일 나겠네. 마을 여인들은 예쁘게 자란 산이를 보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박포교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로 알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이가 박포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은 모두 보았습니다. 아니 어린 네가 그 어려운 책을 다 읽었단 말이냐? 네, 그런데 병법과 검술교본들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여잔데 어찌 그런 책들이 재밌단 말이냐? 더 읽을 책들이 없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어떤 책들보다도 재미가 있었어요. 아이고 얘야, 너는 그런 책들보다 문학서 책들을 보거라. 그래야 훗날 좋은 신랑감을 만날 수가 있느니라. 싫어요, 아버지. 그런 책은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게도 검술을 가르쳐 주셔요, 아버지. 아니 어찌 여인의 몸으로 검술을 배우겠다는 것이야. 그것은 안 될 말이다. 박포교는 산이가 검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훗날 혼자 산길을 가다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박포교는 산이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에 산이만큼은 요조숙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지요. 헌데 산이가 커갈수록 병법이나 검술 같은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번 안 된다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거라. 박포교가 엄하게 굴자 산이는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울면서 방을 나가는 산이를 보자 박포교는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아니 제가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 그 후로 박포교는 산이에게 자수를 가르치고 사군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산이는 무엇이든 곧잘 하곤 하였지요. 헌데 산이는 아버지 박포교가 아침 일찍 출청하면 언제부턴가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속 공터였는데 산이가 그곳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수없이 많은 무술 교본책을 펴놓고 모든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술, 검술, 활쏘기까지도 쉬지 않고 연마를 하고 있었지요. 나는 왜 이런 게 재밌을까? 자수나 붓글씨보다 무술을 익히는 게 나에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게 또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러 산이가 17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박포교의 어머니는 세상을 뜨고 없었지요. 그런데 그해 한양에는 무서운 검계라는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무공이 뛰어난 검계 조직원들은 어두운 밤 담장을 넘어가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다녔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도 난리가 아니었지요. 임금까지 나서서 검계를 하루빨리 잡으라 명할 정도였습니다. 헌데 검계 조직원들은 신출괴몰하고 검술이 무척 뛰어났지요. 그러다 보니 검계를 잡으려다 죽어나가는 포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포도청에서는 이를 갈며 검계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도 포졸들은 검계들 손에 계속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계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면 행방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포교도 검계를 쫓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아버지. 요새 한양에는 검계라는 살수들이 판을 치고 있단다. 그런데 그자들의 무공이 무척 뛰어나 포도청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구나. 나도 그자들을 잡으려다 부상을 당했단다. 아니 그자들은 어찌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단 말이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산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까지 크게 부상을 입자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이제 산이에게 가족이란 아버지 하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검계들에게 부상을 당해 누워 있으니 산이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낮에 의원이 다녀가고 나면 산이가 아버지 박포교를 간호하였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할수록 검계에 대한 산이의 분노는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상에서 회복되면 또 검계를 잡으려 할 게 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이는 아버지가 잘못될까봐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산이는 자신만을 바라보며 홀로 사는 아버지를 위해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상처가 낫기 전에 검계를 먼저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산이는 밖에 나가 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문 끝에 검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듣기로 대감께서 검계 손에 변고를 당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유로 검계가 대감을 죽였는지 알아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니 처녀가 그것을 알아서 무엇하려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요. 저의 아버지는 포도청의 포교이십니다. 헌데 저의 아버지도 검계 손에 부상을 크게 입으셨지요. 그리하여 자식된 자의 도리로서 검계를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음이 가상키는 하나 여인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요. 제가 비록 여인이기는 하나
검개손에 죽어간 분들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까 합니다. 그렇다면 알겠소. 대감을 죽인 그자들을 아직도 못 잡고 있으니 나도 여간 안타까운 게 아니오. 그 때문에 대감께서도 아마 저승으로 가지를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겠소.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해주리다. 고맙습니다, 부인. 우리 가문은 조상대대로 아주 큰 상단을 가지고 있소이다. 그러다 보니 한양에서 가장 많은 금과 은자를 집안에 가지고 있었소. 헌데 어느 날 밤 갑자기 그자들이 나타나 대감과 호위무사들을 죽이고 모두 빼앗아 갔소이다. 그렇다면 그자들은 재물을 노렸던 것이었겠군요. 그런 것 같소. 대감께서는 평소 누구한테도 원한을 사지 않았다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집안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집을 나간 사람은 없습니까? 대감이 죽고 몇 달 후 몇 명 내보내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나가거나 사라진 사람은 없소. 잘 알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라 묻기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세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포교라 하니 꼭 좀 그자들을 잡아달라 말해주시오. 알겠습니다. 꼭 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이는 대감의 집을 나와서도 대감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양장터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감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든 원한을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요. 이건 단순히 재물만 노리고 버린 것이었어. 그러니 그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남지가 않은 것이야.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이는 집으로 향했지요. 예산이야. 요새 어딜 그렇게 다니는 것이냐? 산이가 집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물었지요. 네, 아버지. 서책방에 들러 책 좀 보고 왔어요. 요즘 검개들이 활보하고 다니니 조심해야 하느니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낮에 산이가 집을 계속 비우자 박포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 산이는 또 집을 나왔지요. 산이는 다시 소수문하여 이번에는 검개에게 두 번째 죽임을 당한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집은 아버님이 대제하까지 지낸 큰 벼슬을 했던 집안이었지요. 그래 무슨 일로 찾아오신 게요? 남편이 죽자 부인은 쓰러져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학의 외동아들이 대신 나와 산이를 맞아 주었지요. 저는 포교이신 아버님을 도와 검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서 대감께서 검개들에게 변고를 당했다 해서 찾아와 보았지요. 그래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이요? 검개가 대감의 집을 무엇 때문에 목표로 삼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자들이 가져간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요? 그것은 아직 정확히 모르오. 단지 조금 있는 폐물과 문서들이 사라진 것은 알고 있소. 혹시 잃어버린 문서는 어떤 문서들이었는지요? 그것은 아버님께서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 농지법을 개정하는 초안을 만든 것이었소. 그렇다면 현농지법이 아버님이 만드신 법으로 개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만약 그리 되면 기존 대지주들은 수입이 현저히 줄고 소작농들의 수입은 대폭 늘게 되어 있소. 그랬군요. 그렇다면 검개들이 노린 것은 아버님이 만드신 농지개정 법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폐물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자들은 처음부터 재물을 노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낭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소. 헌데 그자들이 아버님을 죽이면서까지 왜 그것을 가져갔을까요? 그자들은 농사짓는 대지주들도 아닐 텐데 말이요. 이제부터 그것을 알아봐야겠지요. 예로부터 지방에는 호족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족들에게는 부리는 사병만 해도 무척 많았었지요. 제 추측으로는 검개와 그들 간의 연관성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농지법이 개정되면 그자들과 땅 많은 양반들의 피해가 가장 컸을 테니까요. 만약 낭자의 말대로라면 상대는 거대한 세력들이 아니요. 그자들은 나라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아버님께 들은 적이 있소.
임금께서 농지개정법을 만들어 보라는 어명을 받고 오셔서 내게 호족들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소. 그랬었군요. 허나 지금은 추측뿐이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요. 대제학의 외동아들 지광은 산이를 보면서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지나 바르고 면경이나 들여다볼 나이에 검계를 뒤쫓고 있다니 보통 처녀가 아닌 게 분명했지요. 검계는 나라에서도 잡지 못하는 무서운 조직이었습니다. 내 낭자를 보아하니 보통이 아닌 것 같소. 해서 나도 낭자와 같이 그자들을 쫓아볼까 하는데 낭자의 생각은 어떻소? 그자들을 잡고 싶은 도령님의 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무공이 뛰어난 살수들을 쫓는 일이니 도령님께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그대는 여인의 몸이면서 어찌 나보고 더 위험하다 말하는 것이요. 위험하면 나보다 그대가 더 위험한 일이 아니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한 원한이 깊게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이는 어쩔 수 없이 죽은 대제학의 외동아들과 동행을 하기로 하였지요. 좋습니다. 허나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겠소 낭자. 내 이름은 박지광이요. 낭자의 이름은 무엇이요? 저는 산이라 합니다. 박산이요. 그렇구려 우린 같은 성을 가졌구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검계를 같이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이와 지광이는 검계에게 죽은 이들의 집을 찾아가 계속 정보를 수집하였지요. 그렇게 몇 군데를 더 다녀오고 나니 조금씩 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 보아 검계는 커다란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요? 검계가 죽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양반들이고 그들에게서는 큰 재물을 노렸습니다. 헌데 재물을 크게 잃지않은 양반들도 여럿 있었지요. 그런데 그 죽은 양반들은 도령님의 아버님과 친분이 있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버님께서 추진하시던 농지개정법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농지개정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검계의 진짜 배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 생각이 드시는 게요? 그렇지 않고서야 검계가 귀신같이 포위망을 빠져다니면서 활개를 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형조나 포도청에도 그자들의 세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검계를 잡기는커녕 정체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구려.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을 것 같소? 농지법이 개정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조사해 봐야지요. 분명 그자들과는 내통하고 있을 게 뻔합니다. 알겠소.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지광이는 산이를 보면 볼수록 참으로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인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산이는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 복수하고 싶은 자신의 열망보다 산이의 열정이 더욱더 커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지광이는 산이가 왠지 더 믿음직스럽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그런 산이의 미모는 여인들 중에서도 상당한 미인 측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지광기는 산이를 볼 때면 가슴이 뛰곤 하였지요. 산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같은 박씨이다 보니 지광이는 속이 타고 가슴이 아파왔지요. 한편 그날 오후 늦게 지광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산이는 아버지 박포교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지방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어딜 다녀온다는 것이냐? 좀 알아볼 게 있어요. 혹시 검계 때문에 그러느냐? 산이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지요. 아이고 얘야 그것은 안 되느니라. 그자들은 무지막지한 자들이다.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을 것이야.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시어요. 저도 대비는 하고 있어요. 박포교는 산이를 뜯어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산이가 어찌나 단호한지 박포교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얘야, 내가 다 놨거든 그때 움직이거라. 만에 하나 네가 잘못되면 지금은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지 않느냐. 너무 걱정 마시어요. 아버님은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우선 몸조리 잘하고 계셔요. 산이는 한번 고집을 세우면 그 누구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포교도 몸조심하라며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 날 일찍 산이는 지광이와 함께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예로부터 지방의 호족이라 불렸던 가장 큰 세력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묵을 만한 곳을 찾아보았지요. 저기 보이는 곳이 주막 같아요. 주막에 들러 요기도 하고 방도 하나 잡아야겠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허름해 보이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2그릇만 주시오. 술은 필요 없으시오? 술은 되었고 남는 방 있으면 2개만 주시오. 아이고 이를 어째 남는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거라도 주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주모가 가져온 국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지광이가 자리에 이불을 깔고 말했지요. 낭자가 이곳에서 주무시구려. 나는 이곳에서 자겠소. 아니 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소. 그러니 낭자라도 편히 주무시오. 말을 마친 지광이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산이도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지요. 하루 종일 먼 길을 걷다 보니 종아리도 퉁퉁 붓고 발바닥도 무척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이는 잠을 자면서도 끙끙 앓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한참을 자다 보니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이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지광이가 산이의 다리를 주물딱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산이는 주먹으로 지광이의 죽통을 날려버렸지요. 그러자 지광이가 날아가 방구석에 처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아닌 밤에 홍두깨라더니 지광이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낭자가 오해를 한 것 같소. 아니 내가 무슨 오해를 했다는 것이요. 이 두 눈으로 보았거늘. 낭자가 자면서 하도 끙끙거리길래 퉁퉁 부은 종아리를 풀어준 것뿐이요. 지광이의 말을 들은 산이는 자신의 종아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종아리가 퉁퉁 부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증도 있었지요. 그제서야 산이는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입니다. 헌데 어찌 주먹이 이리 센 것이요. 턱이 날아가는 줄만 알았소. 제 손이 좀 맵긴 한데 어디 다치진 않으셨나요? 턱조가리가 얼얼하구려. 하마터면 저 세상으로 가는 줄만 알았소. 산이한테 한 대 얻어맞은 지광이는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새도록 한숨도 잘 수가 없었지요. 만에 하나 혼인하여 오해라도 사게 되면 그때는 영락없이 곧바로 저승행이겠구나. 지광이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 들려요. 속으로 하세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주막에서 아침을 먹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두 사람은 드디어 호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당도할 수가 있었지요. 두 사람은 호족의 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하였지요. 저 집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방의 호족 가문입니다. 그렇구려 말로만 듣던 99칸의 집이라 궁궐이 따로 없는 것 같소. 그렇게 며칠을 살펴보고 있다 보니 어느 늦은 밤 말 탄 사람들 여럿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복장을 한 것으로 보아 호족 가문의 가장 윗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이 틀림이 없어 보였지요. 잠시만 뒤돌아 있으시오. 아니 어쩌려고 그러는 게요. 어서 뒤돌아 있어 보시오.
지광이가 뒤돌아 있자 잠시 후 검은 검개곳으로 변복을 한 산이가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이곳에 계셔요. 내가 내려가 무슨 말을 나누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 검객 복장은 무엇이고 또 어찌 여인의 몸으로 그리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것이요. 저를 믿고 이곳에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낭자가 검객이라도 된단 말이요? 어찌 이렇게 무모한 것이요. 검은 검객 복장을 한 산이는 벌써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광이는 그런 산이가 너무너무 걱정되었지요. 하지만 믿고 기다리라는 말에 지광이는 산이의 행동을 주시하며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간 검객산이는 모퉁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더니 귀신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지광이의 시야에서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광이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지요. 검객산이는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과 같은 날렵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니 산이낭자한테 저런 면모가 다 있었다니. 산이낭자는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울 따름이구나. 한편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간 검객산이는 안방 뒷문으로 가서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엿들어 보았습니다. 그래 주상에게 확답은 받으셨소? 아직입니다. 허나 좌상께서 모든 밑바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머지않아 주상도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말 것입니다. 어째 지금의 좌상은 그리도 힘을 못 쓴단 말이오. 그깟 주상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그리도 쩔쩔맨단 말이오. 그동안 주상이 대제학을 통해 비밀리에 농지법을 개정하려고 하였었습니다. 뒤늦게 좌상께서 그 사실을 알고 검계를 시켜 대제학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처결하였지요. 그로 인해 일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일을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이상 지원은 없을 것이요. 그리 전하겠습니다. 선비는 말이 끝나자마자 방을 나와 다시 말 타고 온 자들과 함께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내 이자들이 연관되어 있을 줄 알았지. 헌데 어찌 목적을 위해 사람들까지 죽인단 말인가? 참으로 잔인한 자들이 아닌가? 이 자들을 가만 놔두면 앞으로도 계속 분란을 일으킬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도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 뻔했지요. 그리하여 검객산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찾아 안채 앞뒤로 이곳저곳에 뿌려댔지요. 검객복장의 산이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검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산이는 사방으로 불을 붙였지요. 그리고 검객산이는 사뿐히 담장을 넘어 지광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니 대궐 같은 집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지요. 사람들이 자다 말고 나와 불 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별일은 없었소.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요? 저는 괜찮습니다. 헌데 검계의 배후에는 좌상이 있었더군요. 그러니 이제 한양으로 가서 좌상을 살피면 검계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낭자는 참으로 놀랍소. 어찌 여인의 몸으로 그런 대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이 아닐런지요. 잠시만 뒤돌아 있으시오. 산이 말에 지광이는 몸을 돌려 뒤돌아 섰습니다. 그러자 산이가 옷을 벗고 갈아입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이었지요. 지광이는 가슴이 무척 두근거렸습니다. 다 되었어요. 이젠 뒤돌아 쓰셔도 됩니다. 산이 말에 뒤돌아보니 산이는 어느새 여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살벌한 검객 같은 모습에서 어느새 요조 숙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요. 어서 가요. 우리도 한양으로 가서 좌상을 통해 검계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검계의 배후를 파악한 두 사람은 서둘러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좌상의 집을 살피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살피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에 검은 그림자들이 지붕을 타고
좌상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산이는 어느새 검은 검객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들이 검계가 틀림없어요. 도령님은 이곳에 계셔요. 아니 저 극악무도한 살수들이 많은 곳에 어찌 혼자 들어가겠다는 것이요. 이번에도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셔요. 산이는 말을 마치고 어느새 좌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사뿐히 넘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불침번을 서는 병사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검객복장의 산이는 불 켜진 안방의 뒷문으로 가서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엿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너희들은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양을 떠나 몸을 숨기고 있거라. 알겠소, 좌상대감. 좌상이 있는 안방에서 나온 검계대장은 어느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검계의 조직원들 수십 명이 모두 있는 것이었지요. 자, 오늘 밤 우리는 한양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 채비를 하거라. 알겠소, 두목. 검계는 그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좌상의 집에서 은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좌상의 집을 의심해 볼 수도 없었던 것이었지요. 검계 조직원들이 창고 안에 모두 있는 것을 확인한 산이는 창고문을 밖에서 단단히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방심하고 있던 검계들은 밖에서 문이 잠기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여봐라, 어서 저 문을 부셔버리거라. 알겠소, 대장. 검계들은 문을 열기 위해 문을 검으로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검계들이 뚝딱거리니 창고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 놈은 누구냐? 누구길래 겁도 없이 문을 걸어 잠근 것이야? 창고에서 나온 검계들이 검객 복장을 한 산이를 애워싸며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정령 검계렸다. 헌데 내 놈들은 어찌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것이야. 아니, 너는 계집이 아니냐? 어찌 내년은 겁도 없이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야? 우리가 비록 사람들을 죽이기는 하나 여인들까지 죽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이만 가보거라. 그럴 수는 없다. 내 반드시 내 놈들이 죗값을 받게 할 것이야. 아니, 인연이 살 기회를 줘도 자꾸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여봐라, 어쩔 수 없다. 전연을 당장 잡아오거라. 검계대장의 말이 떨어지자 조직원들이 검객 복장의 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검객 산이의 행동이 무척 빠른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검은 표범의 움직임과 같았습니다. 달려드는 검계들의 검을 피하면서 검계의 허점을 정확히 노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달려든 3명의 검계들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전연이 보자 하니까 겁대가리를 상실하였구나. 여봐라, 모두 덤비거라. 이번에는 나머지 10여 명의 검계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검객 복장의 산이는 또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였지요. 칼날끼리 부딪히며 불꽃이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니 검계 조직원들이 죄다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조직원들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것이야? 검계 조직원들과 싸우는 것을 본 대장은 검객 복장의 산이를 보고 무척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왠지 낯설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혹시 네가 17년 전에 포도청에서 데려간 덕배 형님의 딸이 아니더냐?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덤벼보거라. 아니다, 분명 너는 덕배 형님의 딸이 분명하다. 네 얼굴은 덕배 형님을 꼭 빼닮았다. 무슨 잠꼬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야. 나의 아버지는 포교가 맞느니라. 그렇다면 네가 아버지를 닮은 곳이 한 군데나 있었더냐? 검계대장의 말에 산이는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박포교한테 왜 자신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는지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지요. 헌데 그때 아버지는 죽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이도 그리만 생각하고 있었지요. 얘야, 내 말 잘 듣거라. 너는 포교의 딸이 아니라
우리의 두목이었던 덕배 형님의 딸이 맞느니라. 검계대장은 그날 도적대 두목이었던 덕배가 어떻게 죽었는지 소상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덕배 두목을 죽인 포도청 사람들이 딸을 데려갔다는 말도 해주었지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네가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알 것이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 너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포도청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포도청에서 관병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검계대장은 수없이 밀려오는 관병들과 싸우다가 추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조직원들도 모두 포박되고 말았지요. 산이가 검계를 잡으러 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광이는 곧바로 포도청으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어디 다치지는 않은 것이냐? 낭자, 정말 괜찮은 것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박포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산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얘야, 바로 그자 박포교가 내 아비를 죽인 원수다. 그러니 너의 적은 바로 그자니라. 아니 산이 혼자 검계를 일망타진하였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친아버지의 피를 타고났구나 타고났어. 관병들은 검계를 포박하여 모두 포도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산이야 저자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말거라. 내가 네 아비가 맞느니라. 산이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산이는 갑자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적대두목 덕배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아이고 우리 산이가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이를 어쩌면 좋노.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을 것인데 제발 무사하기만 해다오. 몇 달이 지나도 산이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박포교는 애타게 산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혹시 산이 낭자는 아직도 소식이 없나요? 그렇단다. 제발 산이에게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무척 걱정이구나. 박포교는 산이가 없는 쓸쓸한 집에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전국에 찾는다는 방을 붙여봤어도 산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이가 떠나간 지 벌써 몇 해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포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산이가 돌아와 있었지요. 박포교는 달려가 산이를 버락 안았습니다. 몸은 괜찮은 것이냐? 어디 상한 곳은 없는 것이야? 박포교는 산이를 붙들고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니다 네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면 되었느니라. 그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느냐. 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어 참으로 고맙다 산이야. 박포교는 산이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산이도 박포교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느니라.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었으니 이거면 되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핏줄보다 더 뜨거운 진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산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광이가 산이를 찾아왔지요. 산이 낭자나 지광이요 안에 계시오. 지광이 말에 산이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무척이나 보고 싶었소. 이렇게 무탈하게 다시 보게 되어 참으로 반갑소. 저도 다시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낭자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소. 오늘은 그 말을 꼭 하고 싶소. 그것이 무엇이요? 낭자가 떠난 후로 한시도 낭자를 잊어본 적이 없다오. 낭자 없이는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갑자기 혼인해달라는 말에 산이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도적대 두목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산이가 머뭇거리자 지광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다 알고 있소. 낭자가 박씨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소. 낭자가 같은 박씨의 핏줄이면 우린 혼인을 못할 테니까요. 낭자, 지난날은 낭자에게 아무 잘못도 없소. 그러니 낭자는 낭자 자신의 삶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요.
지광이는 산이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 난 오로지 그대만을 사랑할 것이요. 산이는 자신도 모르게 지광이 품에 안기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자신은 도적 두목의 딸로 태어났으나 자신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박포교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홍문관의 수재, 박지광의 청혼을 받고 있었지요. 자신의 출생을 알면서도 사랑해주는 박포교와 지광이 때문에 산이는 가슴이 북받쳐 눈물이 나왔습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주변의 진실된 사랑으로 산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지요. 연지곤지를 찍고 혼례를 올리는 산이를 보면서 박포교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었지요. 산이야 참으로 장하고 예쁘다. 이제는 어엿한 신부가 되었으니 부디 행복하거라 흑흑.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방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낭자, 아니 부인, 제발 오늘 밤은 그 주먹을 내게 날리지 마시구려. 호호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소. 내 평생 그리 세게 맞아본 적은 처음이요. 호호 알았으니 걱정 말고 어서 이리 오시기나 하셔요. 그럼 부인만 믿겠소. 그날 밤 선남선녀는 일생일대의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찌나 달콤한지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서로 사랑한 두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오고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집 지붕 위에 있는 까마귀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뜻으로 깊은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아버지 박포교와 서방이 된 박지광은 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산이의 출생마저도 함께 사랑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단점마저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